당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한기문의 아파트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그녀는 뒤에서 다가온 그의 체온을 느꼈어요. 기문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게 당신은 기적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기문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정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내 나이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정희의 말에 기문은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죠. 이제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 품 안에서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서관의 불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던 날을 기억해? 이정희가 그의 가슴에 기대어 물었어요. 기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 3개월 전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던 이정희의 눈에 도서관 벽에 붙은 전단지가 들어왔어요. 문학을 사랑하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마이너스 수요일 저녁 7시 도서관 소모임실.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왔는지 그 순간 문득 깨달았죠. 그날 저녁 이정희는 약국 문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닫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소모 임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새 회원인가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동그란 안경을 쓴 나이 지긋한 남자가 미소를 띠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마음을 진정시켰죠. 네, 처음 왔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이 모임의 진행자 한기문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날 밤 한기문의 시 낭독은 이정희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의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하나둘 일깨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이정희가 속삭였습니다. 기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는 걸. 이정희는 문학 동아리 2번째 모임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선반에서 꺼낸 시집들을 하나씩 넘기며 어떤 시를 골라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만의 위안으로 읽었던 시집들이 이제는 누군가와 나눌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이 시는 너무 슬프고 이건 너무 개인적이고 손가락으로 책장을 천천히 넘기던 그녀는 문득 한 구절에서 멈췄어요. 이혜인 수녀의 시 꽃 대신 너에게였죠. 꽃보다 더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향기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시를 골랐어요. 수요일 저녁 이정희는 약국 문을 닫자마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한기문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이 자리하고 있었죠. 모임실에 들어서자 한기문이 미소를 띠며 그녀를 반겼어요. 오셨군요. 지난주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이요. 매일 같은 일상이죠. 이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임을 기다렸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각자 가져온 시를 돌아가며 소개했어요. 이정희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꽃보다 더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낭독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들어 한기문을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한기문이 작게 말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한기문은 이정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서서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약사로 일하신다고요? 사람들의 아픔을 마주하는 일이겠네요. 한기문이 물었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하지만 정작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교직 생활은 어땠나요? 아이들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했죠.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그 자리가 너무 커요. 한기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상으로 이어졌어요. 이정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기분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한기문의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 그녀는 차츰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들 둘이 서울에 있다고 하셨죠? 한기문이 물었습니다. 네, 다들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봐요. 익숙해졌지만 이정희는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한기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몇 년째 연락이 끊겼죠. 그 말에 이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기문의 눈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다음 모임에는 무슨 시를 가져오실 건가요? 이정희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당신이 가져온 시에 어울리는 것을 골라봐야겠네요. 한기문이 미소를 지었어요. 헤어질 때 이정희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시집을 다시 펼쳤어요. 한기문이 낭독했던 시의 한 구절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정희는 평소보다 약국 정리를 서두르며 시계를 자주 확인했어요. 문학 동아리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레는 것을 감출 수 없었죠. 오늘은 어떤 시를 나눌지, 한기문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생각하니 오랜만에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이정희는 모임실 앞에서 한기문과 마주쳤어요. 그는 양손에 책을 몇 권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기쁩니다. 이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번 주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기억에 관한 시를 나눠보려고 해요. 각자의 소중한 기억을 시로 표현해보는 거죠. 모임이 시작되고 이정희는 다른 회원들의 시를 경청했습니다. 한기문의 차례가 되자 그는 목을 가다듬고 자신이 쓴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빈자리 옆에서 나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본다. 가끔은 그림자가 두 개로 보이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혼자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외로움이 이정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기문의 시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러나 이미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낭독이 끝난 후 다른 회원들이 감상을 나누는 동안 이정희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어요. 그녀도 비슷한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들이 떠올랐어요. 모임이 끝나고 한기문이 이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처럼 차라도 한 잔 어떠세요? 두 사람은 같은 카페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첫 만남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기문은 자신이 쓴 시에 대해 더 이야기했어요. 아내와 헤어진 후에 쓴 시입니다. 사실 이혼 후에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죠.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시를 읽지 못했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상실 후의 시간은 어땠나요? 한기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약국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죠. 살아야 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당신은요? 한기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파묻혔죠. 수업과 교재 연구, 동아리 활동, 제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바쁘게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조용히 공유했어요. 이정희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기문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이상하네요. 이정희가 말했어요. 우리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 만났는데 지금은 말로 감정을 나누고 있어요. 한기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장이 우리를 이어준 셈이죠. 정혜 씨의 시를 처음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친밀감을 느꼈어요. 같은 빈자리를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을까요? 이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문장으로 가까워졌네요.
두 사람은 도서관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이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기문의 시구를 떠올리며 자신도 오랫동안 외로웠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정희와 한기문은 문학 동아리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정희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수요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약국에서도 손님들에게 더 밝은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문학 동아리가 끝난 후 한기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이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조용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어요.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쓴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문이 물었어요. 이정희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처음보다 밝아졌어요. 글 속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당신 덕분입니다. 한기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정혜 씨를 만난 후로 삶의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정희는 그의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전해졌어요.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난 후 많이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한기문은 조용히 이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말보다 깊었습니다. 이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기문이 이정희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늦은 봄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각자의 과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기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옛 기억을 더듬었어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였어요. 문학 동아리였죠. 우연히도.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낭만적이었죠. 그가 갑자기 떠났을 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 상상도 못했어요. 한기문은 이정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교직 생활 중에 만났어요. 열정적인 음악 교사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원하는 삶이 달랐어요. 저는 책과 시 속에서 살았고 그녀는 더 활동적인 삶을 원했죠. 이정희는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죠.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기문은 이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쓴 새 시를 낭독할 예정이에요. 당신을 생각하며 썼죠. 이정희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헤어지기 전 한기문은 이정희의 손을 살짝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속에 따스함이 번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이정희는 창가에 서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는 오래된 시집을 꺼내 한기문이 낭독했던 시들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한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누가 내 문을 노크했다. 그 시구를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정희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수요일 이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한기문이 자신을 위해 쓴 시를 낭독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옷장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고민하며 옷을 골랐고 오랜만에 화장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너무 티가 나려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정희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30대 초반 딸이 선물해준 옅은 핑크색 립스틱이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63세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모임이 시작하기 15분 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이정희는 한기문이 혼자 모임실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한기문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이정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었던 마음을 감추었어요.
한기문은 이정희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챈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 말에 이정희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과찬이세요. 모임이 시작되고 여러 회원들이 돌아가며 시를 낭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문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쓴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수요일의 약속입니다. 한기문의 목소리가 모임실에 울려 퍼졌어요. 매주 수요일 당신을 기다립니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내 메마른 일상에 스며드는 당신의 미소.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듯 당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수요일만이 아닌 모든 날이 당신으로 가득합니다. 낭독이 끝나자 모임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모두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한기문이 이정희에게 다가왔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말로.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한기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정혜 씨, 당신이 오는 수요일을 기다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학적 교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설렘, 두려움, 기대, 불안,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정희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한기문의 고백은 분명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남편 이후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다음 수요일 이정희는 문학 동아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약국 일을 핑계로 스스로를 바쁘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한기문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의 시, 그의 눈빛, 그의 손길,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세 번째 수요일 이정희는 약국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보다 외로움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문득 도서관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야 할 때였어요. 이정희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동아리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을 거예요.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학 동아리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한기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제가 쓴 새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부재입니다. 이정희는 문을 열지 않고 벽에 기대어 서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기문의 깊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았는데 당신 없는 수요일은 너무 조용합니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빗줄기처럼 당신은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한 나지만 이번 기다림은 유독 길게 느껴집니다. 이정희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한기문의 시에 담긴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도 지난 2주 동안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기문과 나눴던 대화와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낭독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누군가 말했어요. 정혜 씨가 왜 안 오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쁘신가 봐요. 한기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한기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이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이정희는 뒤에 남았습니다. 한기문도 서둘러 떠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기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들었어요. 밖에서 한기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랬군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갑자기 사라져서 한기문은 천천히 이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오지 않으셨어요? 이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두려웠어요. 당신의 마음이 기뻤지만 동시에 겁이 났죠. 오랫동안 혼자였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요? 한기문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지 않는 날들이 더 외로웠어요.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한기문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는 수요일은 의미가 없더군요.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기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서두를 필요 없이 우리 나이에 맞게.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천천히. 그날 밤 이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한기문의 시집을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희의 약국 문이 열리기 전에 작은 봉투가 문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쓴 시 한 편이 들어 있었어요. 용기 내어 돌아온 당신께 오늘의 햇살은 어제보다 밝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정희는 시를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약국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그녀의 얼굴에 어린 미소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이 봄눈 녹듯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희와 한기문의 관계는 그 후로 천천히 그러나 깊어져 갔습니다. 문학 동아리 모임 외에도 두 사람은 종종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도서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보다는 침묵을, 화려한 장소보다는 조용한 공간을 선호하는 두 사람에게 이런 시간은 완벽했어요.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이정희와 한기문은 동네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기문이 가져온 시집을 함께 읽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이 시인의 문체가 참 독특하네요. 이정희가 말했어요. 한기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유가 참 아름답죠. 일상적인 장면을 이렇게 새롭게 표현하다니. 두 사람은 시구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가끔 손가락이 스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작은 접촉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정희는 한기문과 함께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기문 씨, 이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처음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한기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 그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는 그의 말에 살짝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저 외로워서 갔을 뿐인데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죠. 한기문이 이정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주말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기문과 함께하는 시간은 말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우리는 같이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게 좋아요. 이정희가 문득 말했습니다. 한기문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맞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편안하죠. 두 사람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이정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한기문에게 향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지난 몇 달을 떠올리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문학 동아리에서의 첫 만남, 카페에서 나눈 깊은 대화들, 그의 시를 통해 느꼈던 감동, 잠시 헤어졌던 시간의 그리움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석양이 공원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 때 한기문이 물었어요. 내일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할까요?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이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디저트를 가져갈게요. 다음 날 저녁 이정희는 한기문이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사과 파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기문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요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이정희를 반겼어요. 단정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책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촛불과 함께 예쁘게 차려진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정말 솜씨가 대단하네요. 이정희가 감탄했습니다. 한기문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배운 거죠. 별거 아닙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한기문이 따라준 와인 한 잔과 함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정희는 이 공간에 한기문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책으로 가득 찬 공간.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한기문이 조심스럽게 이정희의 어깨에 팔을 두르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행복하세요? 한기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해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이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삶은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문학 동아리 마지막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모든 회원들이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기로 했어요. 이정희는 며칠 전부터 자신이 낭독할 시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고치며 마음을 담았어요. 모임 당일 이정희는 약국을 일찍 닫고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몇 개월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한기문을 만난 후 그녀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모임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기문이 앞에 서서 마지막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들어서자 그는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자, 이제 우리 회원들이 준비한 작품을 들어볼까요? 한기문이 말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작품을 낭독했어요. 어떤 이는 자연에 대한 시를, 어떤 이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진솔했어요. 마침내 이정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보는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들린 종이가 살짝 떨렸지만 한기문의 응원하는 눈빛을 마주하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피는 꽃입니다. 이정희가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혼자서 걷던 길, 혼자서 마주하던 밤.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문장이 시작되었고 당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면 또 다치지 않을까? 다시 기대면 또 무너지지 않을까? 하지만 당신의 시선은 나를 기다려 주었고 당신의 침묵은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긴 겨울을 지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이 길에서 나는 다시 꽃이 피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서, 당신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이정희의 목소리가 마지막 구절에서 살짝 떨렸어요. 낭독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따뜻한 박수 소리가 모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기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이정희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이정희와 한기문은 도서관을 나와 서늘한 가을 밤 공기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당신 시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한기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쓴 첫 시예요. 마음을 담았어요. 느껴졌습니다. 한기문이 이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함께요.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감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차분하게, 그러나 더 단단하게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한기문이 조심스럽게 이정희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모든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이 이제는 사랑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시를 써주세요. 한기문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시가 내 삶을 밝게 해줘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내게 계속 시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내 외로움을 지워줘요. 가을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도서관이, 앞에는 함께 걸어갈 길이 있었어요. 이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와 한기문의 그림자는 가로등 아래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만남이 사랑으로 피어나는 가을에 찾아온 늦봄의 이야기였어요.